중국 관련 홍수 얘기 자꾸 말씀을 하시네요. 딴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또 미양 언니가 하라 그러니까 또 홍수가 미양 있네. 언니는 찔려갖고 안 할 수가 없네. 미양 언니 얘기는 들어야지. 정조우 씨 터널 사고를 비롯해서 터널 안에서만 6천 명 이상 죽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터널 이외에도 외곽 지역 고립된 지역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그 매몰 사고 또는 익사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엔 2만 6천 명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2만 6천 명의 근거는 외국에서 중국 관련된 외국에서 중국 교포가 지금 중국에 수해가 났으니 우리 중국인들을 도웁시다라고 모금 사이트를 열면서 피해자가 2만 6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만 6천 명이 되느냐 아니냐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발표되는 순간에 나왔던 얘기인 걸 치면 진위자는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2만 6천 명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2만 6천 명이 거의 근접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2만 명 이상이. 세상에. 가장 지금 관련해가지고 사실 웨이보 글들도 되게 많이 삭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자료들이나 뭐 사진, 기사들을 올리고 있는 기자들이나 사진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기 당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까지도 겁박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놓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6호 태풍이 이미 대륙에 상륙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제 북경 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우회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허베이와 지금 그 광동 이쪽 그다음에 강서성 이쪽에서 말하자면 물폭탄을 계속해서 다음 달 2일 한 2, 3일 동안을 이 세력이 다 없어질 때까지 물폭탄을 뿌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주중에 이제 황하에 있는 그 정조우 이 물난리를 일으켰던 댐 하나를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폭발을 했다는 게 뭐 고의적인 폭파가 아니고 고의적인 폭발을 군이 했는데 요거는 좀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댐이 이미 물 때문에 허물어졌어. 그래서 물이 새고 있었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댐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댐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길을 트기 위해서 그 무너진 부분을 터트린 겁니다. 그러면 물은 어차피 새서 들어올 거지만 댐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보다는 유입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제 댐을 터트린 건 맞아요. 문제는 댐을 터트린다고 얘기를 주민들한테 안 해준 거야. 안 해주고 몰래 터트린 거예요. 아이고. 더 열받는 문제는 시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고위 가족들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안전지대로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소문만 있어서 또 터트린단 말이 있던데? 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 라고 해갖고 지들은 공무원들 도망갔고 그리고 터트리고 난 다음에 거기 고립된 주민들이 60만 명이 넘는데 구할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고 아니 구할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건 염두에 안 두고 사람 살려야지 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댐이 터져가지고 그 하류로 이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 한 60만 명을 지금 물속에 고립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고. 고위직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걸 터트려 놓고 이 사람들한테 뭐 음식이라든지 어떤 식수라든지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전혀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고립돼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 홍수로 숨진 곳에 사람들이 이제 꽃을 놨는데 이걸 가림막을 가림막을 가려놨어요. 그 꽃을 못 보게. 접근을 못 하게끔 네, 가림막으로 추모 가렸고요. 꽃을. 네. 그래서 이제 가림막 바깥으로 계속해서 저 줄들이 이어져 나게 막으니까 바깥쪽에다 연결해서 또 그래서 놓고 그냥 있거든요. 꽃을 놔뒀어 이렇게 네. 길게. 근데 그거를 밤 되면 몰래 치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와서. 참. 네. 그래서 이제 저 관련해 가지고 저기서
기차들을 억지로 끌어냈어요. 억지로 끌어내 가지고 통째로 컨테이너에다 싣고 기차들을 갖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시체가 있는지 어쩌는지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다 가린 상태에서 객차 자체를 아예 들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객차의 숫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는 지하철하고 연결돼 있던 그 교량, 그 기차 량수만큼 피해를 입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른 역이나 다른 지역 안에 있는 데서도 침수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맨 마지막 칸에 있다가 빠져나왔다고 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게 그 두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들 둘 말고는 다 떠내려갔다라는 얘기고 아이고. 자기는 맨 끝에 열차였기 때문에 그나마 헤엄쳐서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중간 그 객실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대피 통로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리 빠져나간 사람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진을 보면요. 밑에서 물이 차올라요. 바닥에 찰랑찰랑 차오르는데 사람들이 별 걱정을 안 하고 휴대폰 보고 그냥 있어요. 이러다 말겠지 한 거지. 근데 순식간에 목까지 쭉 차올라 올라온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를 놓고 또 부실공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라는 게 입구 빼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구로 해서만 들어와서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물이 안 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지하철 터널 위에 있는 기초기반공사에 그러니까 지하철 뚜껑에 있는 기반공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그렇죠. 내렸다. 그러니까 일부 건물들이 허물어졌거든요. 허물어진 과정 중에 내려 있는 건물 기초를 보니까 콘크리트나 기반에 대한 기초공사가 없다는 거야. 거의 철근도 없이 그냥 맨 땅에다가 말하자면 건물을 세워 올린 것처럼 밑에 지하철 위에 있는 건물들의 기초공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원인을 찾아보면 입구로 물이 흘러 들어간 게 아니고 건물이나 도로 같은 게 무너지면서 무너져서 물이 막-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이 안으로 흘러 들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정밀한 조사가 원인이 나오려고 하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예? 이 물이 빠지는 부분 이후에 이게 원인 조사가 제대로 될지 안 이걸 되겠죠. 정확하게 안 알 수가 되겠죠. 없어요. 예. 안 되겠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이거 취재도 못하게 하고 영상도 계속 삭제하고 있거든요. 요건 이제 지하철 얘기고요. 네. 이제 아까 그 차량 터널 상황을 또 다시 설명을 해보면 그 차량 터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출퇴근 시간에 그걸 막아버리면 엄청난 그 교통 혼잡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통을 시킨 거예요. 근데 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겠죠. 나왔으면 안에다가 쉽게 말하면 더 들어간 입구를 막고 출구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빠져나와라라고 비상경고 조치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체증인 상태로 터널 안에 있는 사람 밑에 물이 차오르는 열차랑 똑같은 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 5분 만에 물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방송 같은 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인재인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빨리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면 입구에 있는 차량이라도 빨리 진입을 또는 진출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의 입구가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입구 가까운 쪽 사람이라도 구해냈어야 되는데 이게 비가 차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양쪽에 차단기를 내려버렸대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구조 차량이나 구조 인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오히려 가중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더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의 차단이었지만 그게 결국은 진입 차량, 뭐 구하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차량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일하게 헤엄쳐서 살아나온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증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온 거를 시민들이 SNS로 찍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 같은 거 없었고 물이 차오르길래
결과적으로 자기들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자기는 다행히 터널 상단부에 있는 환기구 파이프를 잡아서 그걸 잡고 기어가지고 입구까지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미 물이 침수됐을 때 정전이 돼가지고 안에가 깜깜해져 버렸대요. 천지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전이 돼서 네. 사람들이 나올 방향을 못 잡을 찾아내는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껌껌한 상태 더듬다가 파이프를 잡아갖고 나온 거예요. 아이고 참.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증언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당국이 어딘가로 격리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헐. 나와서 가짜까지? 내가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나 물 차자마자 나가라고 경고 방송 했었고 그 방송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걸어서 갖고 나왔다. 물 차는데 5분 걸렸다는데 아니다. 40분 걸렸다. 그래서 나는 여유 있게 걸어 나왔다라고 실실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새끼 물 들어갔던 놈 아니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라고 하는 비난이 일면서 이 식기도 없어졌죠. 가짜 인터뷰를 한 놈도. 다 없어졌네. 네.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저 안에 5분 만에 물이 차고 정전이 돼서 껌껌해진 상태였다고 하면 저 안에 이제 3,000대가 넘는 차량은 사실상 중반부에 있는 차량은 살아나오지 못한 거고요. 아까 그 세 사람을 말고는 탈출했다고 하는 생존자들이 없어요, 수기가. 물론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중앙에서 헤엄쳐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 안에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승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사상자의 수는 수천 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화장이 되고 있는데 이 화장되는 숫자를 이게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연구차가 다른 지역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시체를 옮기기 위해서 연구차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시체 화장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가족한테 보낸 카톡이 이게 외신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수천 구의 수체가 와갖고 입구에 쌓여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서워 죽겠다. 아이고. 이런 내용을 가족한테 보냈는데 이게 이제 캡처가 돼갖고 SNS에 싹 돈 거야.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 가족들도 아니가 그래서 그 가족이 체포가 되면서 당국한테 그렇겠지. 이게 동생이 저쪽
그 불순분자한테서 포섭을 당해갖고 유언비어 뉴스를 만들어갖고 이게 나간 거다. 이거는 그 정식적인 그 캡처 화면이 아니다라고 또 뉴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겠지.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도 역시나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16명 지하철에서 사망, 그리고 다 합쳐서 60명 정도 사망된 걸로 끝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 피해자 집계하는 거는 100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최소 6천 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재해인데, 이 재해가 당국의 관리 부실 또는 뭐 SOC 시설의 미비, 특히 지하철에 묻힌 건 분명히 입구 통해서 흘러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치면 다 잘려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정조우시 당서기와 시장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시진핑의 고향 옛날 뭐 저장신군이라고 부르는데 고향에서 같이 일하던 부하들이야. 발탁단 애들이야. 아휴, 안 잘리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죄상을 까발리게 되면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다쳐.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